이제 ORC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좀 제가 3년 동안 KCL 일에 지내면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좀 느꼈던 점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크게 네 개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선배들도 의대 들어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는 점에서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공부와 시험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료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도울 만한 외부 자료들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들과, 그러니까 학사 때 진행하는 연구와 그 교양 수업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동, 그러니까 학교 외로 학생들과 모여서 하는 부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의대 공부는 크게 프리클리닉이랑 클리니컬한 내용으로 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예과랑 본과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인데요. 프리클리니컬은 이제 이후 학년들의 내용 이해를 위해서 기초과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과학이 이제 뭐 생의학, 유전학 이런 과학 학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기초 학문들, 이제 사회학, 통계학, 윤리 같은 과목들을 추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클리니컬 이제 2열가 되면은 보통 2학년, 3학년쯤 되는데요. 이 1학년 때 배웠던 병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물론 병에 대한 이론도 배우지만은 이 병이 환자한테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고 이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클리니컬 이어제는 추가적으로 환자에 대한 사례를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직접 소통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가 다닌 킹스 컬리지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인터그레이티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학년 때 배우는 프리클리니컬 내용에 좀 더 클리니컬한 내용을 결합해가지고 제가 왜 이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킹스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공통적으로는 프리클리니컬과 클리니컬 모두 강의를 듣게 돼요. 그래서 보통 줌으로 진행하지만은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좀 더 이 렉처 디에이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올려주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거와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실습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프리클리니컬 이어에서는 좀 대표적인 실습이 해부 실습이죠. 그래서 킹스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킹스는 카데바를 사용하는데요. 카데바라는 거는 이제 기증해 주신 시신을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해부를 해볼 수 있는 수업들이에요. 킹스가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섹션이라 해서 다이섹션, 그러니까 해부를 하는 것 말고도 미리 해부를 해놓은 이 표본을 사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킹스가 갖고 있는 요 고든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유럽에서 제일 큰 표본 박물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면은 정말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된다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의대 뭐 학생증이나 의사 면허가 있으면 와보실 수 있기 때문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리니컬 이어즈가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병동과 의원 등에서 가가지고 환자와 교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환자한테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가서 이 클리니컬 examination이라거든요. 뭐 촉진 타진 같은 걸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뭐 여기 지금 혈압 재고 있죠. 혈압 재거나 뭐 피 뽑는 거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지금 즐기고 있고요. 그럼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좀 시험을 봐야겠죠, 아무래도. 시험은 이제 single best answer question이 보통 기본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single best answer라는 거 뭐냐면은 사실 뭐 다 맞는 정답들이긴 한데 그중에서 제일 올바른 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지선다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실 다지선다형 100문제라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칠 수 있는 문제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written assignment들이 있는데요. 이 에세이, 한마디로 그냥 에세이를 쓴다고 보면 되는데 과목들은 되게 다양해요. 이게 뭐 아까 말했듯이 윤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학, 통계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연구가 주제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인문 과목 해가지고 사진 찍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아트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들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연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그러니까 저희가 줄여서 OSCE라는 건데요. 이거는 실기 시험이라서 아까 병동에서 배운 내용들 바탕으로 제가 환자들과 얼마나 잘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들을 얼마나 이렇게 혈압을 재고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를 스무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요 세 개,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요 세 개의 시험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부할 때 외부 자료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주는 자료들도 있지만은 이 외부 자들이 좀 더 학생의 눈높이로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사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실습 그리고 시험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제 의대에 들어오기 전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기키메덱스라는 웹사이트랑 어스모시스라는 웹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일단 기키메덱스랑 어스모시스는 좀 더 관심 있는 의대 의학 분야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칼럼이나 어스모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분짜리 비디오를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좀 어려운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웹사이트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습과 시험 대비에 도움된 사이트들은요. 요 위에는 일단 실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인데요. 일단 요 양쪽은 BMJ Best Practice라는 앱은요. 이 병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최신의 정보를 압축해서 모아놓은 되기 때문에 혹시 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치료법이 궁금하다 하면 항상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BNF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거 약으로 하는 거거든요. British National Formulary에서 약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트 정말 실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아래 세 개 사이트는 이제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되는데요. 1학년 때는 애나토미, 그러니까 해부학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Teach Me Anatomy라는 앱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해부학이 어떤 근육들이 있고 해부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수 있고요. 퀘즈메드랑 어스키스톱은 좀 더 클리니컬 이해에 가서는 도움이 되는데요. 퀘즈메드는 환자 케이스들을 주면서 환자 케이스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많이 내주는 형식이고요. 어스키스톱은 어스키 이 시험을 칠 때 시나리오를 주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런 시나리오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식으로 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외부 자료를 잘 사용한다면은 아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연구와 교양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는 일단 리서치 프로젝트가 주가 되는데요. 논문을 읽거나 제가 직접 데이터를 환자한테 가서 모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게 된다면 학술지에 충분히 기재를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학술지를 찾아가지고 약간 뭐 팩터가 좀 낮은 데 가가지고 제가 썼다 하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퍼블리시 하는 데에서 의의를 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물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기에 관심 갖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제가 아까 말했던 인문학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클리니컬 휴머니티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의학과 관련된 이제 예술 또는 철학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리튼 어사이먼트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교양 수업에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티칭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진행하는 티칭인데요. 동기와 후배들에게 제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교과 내용의 수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물론 교수님들이 전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거 학생의 눈높이에서 후배들과 동기한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업 준비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티칭할 기회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교과 활동 말고도 되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부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 활동 크게 메디컬 활동들과 non 메디컬 활동도 나눌 수 있는데요. 메디컬 활동은 어떤 게 있냐면은 교과와 관련된 좀 추가 활동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게 학생들이 크게 모여서 하는 부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초청 강사들이 오셔서 초청 강연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대비해서 특강 같은 걸 준비해줘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풀이나 아니면은 시험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 마련해주는데요. 되게 다양한 학문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냥 기본적인 뭐 순환계, 소화계 이런 학문들도 있지만은 소아과, 해부학, 소아외과, 그다음 막 성형외과 이런 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아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에어스페이스랑 스페이스 메디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들이랑 좀 항공역학관에서 아마 메디슨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내년에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건 한번 제가 조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과 정말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동아리들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non medical society인데요. 요거는 이 의대 학생들이 진행한 게 아니라 좀 보통 본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친목을 도모하면서 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은 좀 한인회가 있어요. 상당히 큰 한인회라서 한 70명, 학년마다 70명 정도 모이니까 한 200명 정도로
200명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한인에서 총무를 맡아가지고 사실 또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해 왔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교과 밖으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신앙이 있다면은 기도 모임을 또 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과 외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끝이고요. 선호 원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할게요.